6장 4절 리플렉션 API를 이용하여 프론트 컨트롤러 개선하기. 이번 절에서 학습할 내용은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컨트롤러에게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자동화시키는 방법, 그 자동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치 서블릿이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member add.to 뭡니까? 회원 등록하는 요청이죠. 그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치 서블릿 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그 요청을 처리할 페이지 컨트롤러를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찾았습니다. 밑에 보세요.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get attribute에서 서블릿 패스를 넘겨주면 찾는 거죠. 자, 이 소스는 디스패처 서블릿 이 클래스의 일부 소스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그 소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그 페이지 컨트롤러를 리턴해 주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멤버 애드라면 멤버 애드 컨트롤러를 리턴해 줄 겁니다. 페이지 컨트롤러를. 그러면 그 디스패치 서블릿 소스를 쭉 보면 조건문이 있어요. 그 요청이 서블릿 패스가 무엇이냐, 멤버 애드 점 뭐 두냐, 아니 멤버 업데이트 점 두냐, 멤버 딜리트 점 두냐, 이렇게 서블릿 패스가 무엇이냐에 따져서 만약에 멤버 애드 점 두면 멤버 애드 컨트롤러에게 전달할 값객체를 생성합니다. 값객체를 생성해서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 뭐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이란 이런 이름으로 들어온 파라미터 값을 request.getParameter 메소드로 줄여서 그 리턴 값을 setter 메소드로 줄여서 이렇게 값객체에 저장하는 거죠. 이게 저장된 걸 멤버 애드 컨트롤러에게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이 execute 메소드로 줄할 때, 그죠? 자, 근데 이런 방식의 문제점이 있죠. 뭡니까?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게시판 등록하는 컨트롤러를 만들었다, 페이지 컨트롤러를 만들었다 하면 당연히 디스패치 서블릿 이 클래스로 가서 이렇게 보드 add.to라는 서블릿 요청에 대해서는 뭡니까? new 보드 해가지고 똑같이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이 보드 객체에 저장해서 모델에 담아서 그것을 페이지 컨트롤러에게 넘기는 작업, 이 코드를 추가해 줘야 될 겁니다. 이 페이지 컨트롤을 추가하더라도 프론트 컨트롤을 변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조를 변경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6장 4절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바뀔 거냐?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값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코드를 이걸 없애버릴 거예요. 이걸 없애버릴 거라는 얘기죠. 대신 프론트 컨트롤러는 이 페이지 컨트롤러에게 물어볼 거예요. 야, 너 필요한 데이터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뭡니까? 이 객체에서 다른 객체에게 물어본다는 뜻은 뭡니까? 메소드로 호출한다는 뜻이죠. 자,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컨트롤러에게 메소드로 호출하는데 그냥 메소드를 막 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규칙을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을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이름으로 인터페이스에 호출할 메소드에 대해서 규칙을 정의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 바인딩은 인터페이스로서 getBinders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이거죠. 야, 너 페이지 컨트롤러 네가 필요한 데이터가 뭐야?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러면 얘가 그 필요한 데이터를 오브젝트 배열에 담아서 리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멤버 애드 컨트롤러를 이렇게 바꿉니다. 데이터 바인딩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더라고요. 그렇죠. 멤버 애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이면서 데이터 바인딩이죠. 데이터 바인딩을 구현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멤버란 이름으로 멤버 값객체를 원해. 이렇게 배열에다가 순서대로, 그죠? 먼저 첫 번째는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값객체를 원하는지 클래스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패치 서블릿은 이 리턴된 이 오브젝트 배열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어떤 값객체를 원하는지, 그 값객체를 어떤 이름으로 담아서 얘한테 넘겨줄 것인지 얘가 처리하게 될 거죠.
자, 요게 값 객체 이름이고요. 요게 값 객체를 만들 때 클래스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멤버 애드 컨트롤러, 이 페이지 컨트롤러를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할 프론트 컨트롤러, 즉 디스패치 서블릿도 변경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경한다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서블릿 패스에 대한 페이지 컨트롤러를 받은 다음에 그 페이지 컨트롤러, 모든 페이지 컨트롤러에 대해서 값객체를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데이터 바인딩을 구현한 페이지 컨트롤러에 대해서만 값객체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을 구현했는지 안 했는지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만약에 구현했다면 prepare request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요청 데이터를 준비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아, 이건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소스를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요청 객체를 넘기고 그 다음에 페이지 컨트롤러에게 넘겨줄 보따리, 즉 모델 객체를 넘기고 그 다음에 페이지 컨트롤러를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얘가 처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prepare request 데이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각 객체를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했습니다. 볼까요? 자,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디스패치 서블릿에게. 그러면 디스패치 서블릿은 페이지 컨트롤러를 얻어서 페이지 컨트롤러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데이터 바인딩을 구현한 객체라면, 즉 각 객체를 요구하는 페이지 컨트롤러라면 get data binders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서블릿 리퀘스트 데이터 바인더라는 이 객체에게 도움을 요구합니다. 자, 파라미터에서 정보를 꺼내서 값 객체에 담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서블릿 리퀘스트 데이터 바인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책에 있는 소스를 보시면 됩니다. 얘한테 바인드 하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러면 서블릿 리퀘스트 데이터 바인더는 값 객체를 이렇게 생성합니다. 그리고 값 객체를 모델 객체에 저장하게 되죠. 보관소에 저장하죠. 그러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디스패치 서블릿은 그 보관소에 저장된 이 값 객체, 즉 보관소를 페이지 컨트롤러에 대해서 execute로 호출하면서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사용하는 값 객체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이 API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플렉션 API입니다. 6장 4절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렉션 API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플렉션 API는 자, 인스턴스 생성한 예를 봅시다. 보통 인스턴스 생성은 U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생성합니다. 그런데 리플렉션 API는 클래스 정보만 있다면 그 클래스 정보에 대해서 uInstance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바로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렇죠. u연산자 외에도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그 클래스 정보에 대해서 get methods 하면 메소드 목록을 얻어내고요. 특정 메소드만 알아내고 싶으면 그 메소드 이름을 여기 지정하면 됩니다. 이때는 get method 하고 메소드 이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메소드 이름을 알아낸 걸 한번 여러분들이 호출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메소드 이름을 알아내는 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을 반복한다 그러면 배열을 반복하면서 그 메소드 객체에서 getName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메소드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메소드 객체를 알아냈다. 그 메소드 객체에서 invoke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됩니다. invoke가 뭡니까? 호출하다. 즉 M 객체에 대해서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메소드로 호출할 때 인스턴스 주소를 줘야 되겠죠.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인스턴스 주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여기 얘들 보면 uInstance에서 인스턴스 주소가 있다면 그 인스턴스 주소를 넘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명을 요구한다면 파라미터명을.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요 메소드는 set 이메일을 요청하네요. set 이메일인 경우는 어떡합니까? set 이메일 메소드를 찾아다오. 이 set 이메일 중에서도 어떤 이메일? 스트링을 파라미터로 하는 set 이메일이라는 메소드를 찾아다오. 찾았으면 그 메소드에서 호출해다오. 여기 인스턴스 주소가 있다. 그리고 값은 테스트 _테스트.com이다. 자, 정말
정말 이게 그 세트 메소드 호출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인스턴스에 대해서 get 이메일 한번 호출해 보니까 메소드가 들어간 그 메소드가 호출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이걸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게 이 6장 4절에 리플렉션 API를 사용해서 자동화는 즉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컨트롤러로 각객체를 전달하는 방법을 자동화하는 방법입니다. 자동화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매번 페이지 컨트롤을 추가할 때마다 그 각각의 그 페이지 컨트롤러가 원하는 각객체를 생성하는 그 코드를 프론트 컨트롤에 넣지 말자는 거예요. 코드를 안 넣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매번 페이지 컨트롤을 추가할 때마다 그 프론트 컨트롤을 변경해야 된다면 얼마나 뭡니까? 복잡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유지보수하기 힘듭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장 4절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따라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네. 책에 있는 내용을 한 개씩 한 개씩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다져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책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책을 아마 구매했을 거예요. 자바도 자바 보면은 여러 가지 책을 자바 책도 구매했고 HTML 책도 구매했고 SQL 책도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서 보실 건데 문제는 책을 구매해놓고 50페이지 좀 보다가 만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 어떤 책이든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6장 4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6장 5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